어느 날요, 문득 갑자기 여러분한테 이 SNS 메신저로 이런 메시지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빠, 나 기억나? 소름 끼치십니까? 혹시? 홍수민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20대 초중반의 남성한테 바로 이 메시지가 옵니다. 네. 자신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안부를 묻는데요. 네. 사실 뭐 이 여성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좀 안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뭔가 호감을 보내는 여성이 싫지만 않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 남녀 실제로 만납니다. 약속 장소에 만나기로 하는데 어허. 현장에 가보니까 이 여성은 없었고 왜 문신한 남자가 있었어요. 세상에. 그 남자의 그 여성의 오빠들이에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 남자의 근데 얼굴을 봤는데 네. 학창 시절 자신을 폭행하고 돈을 뺏었던 3살 및 학교 후배였습니다. 후배들.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남성이 사실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네. 학창 시절에 좀 안 좋은 기억도 있었고 또 지체 이제 정신 장애를 좀 갖고 있어가지고 아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취업도 하고 네. 또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용기를 내서 현장에 나간 건데 네. 웬 여성이 아니라 안 좋은 추억을 함께했던 이 학교 후배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요, 갑자기 뭐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어떻게 이 피해 남성의 전화번호는 알게 됐어요? 그게 궁금해요. 요즘 뭐 SNS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일단 사진을 보고 얼굴을 확인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니까 직장에 취업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직장의 전화번호를 네. 파악을 해서 연락을 하게 된 거죠. 아이고, 이게 SNS 관리 헛술이 이런 데까지 또 이 피해자를 만들게 됐는데, 근데 손 변호사님. 네. 몇 년 뜸하다가 정말 아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오빠 나 기억나?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의심을 먼저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지금 일단 저희가 편의상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오갔던 이 카톡 내용을 저희가 재구성한 겁니다. 그 문장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자인 척 위장하는 후배가 뭐뭐 오빠 중학교 때 나 만났는데 기억나? 그랬더니 일단 고향 선배 피해자입니다. 어디 중학교? 오빠 가끔 만나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기억 못하나 보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화가 넘어갑니다. 나 고등학교도 오빠랑 같은 곳 잠시 다니다 전학 갔는데 이번에는 뭐뭐 왔는데 오빠 다른 지역 갔다고 해서 누가 그러던데? 어디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그래서 이제 바쁘게 사는구나 했지. 라고 이렇게 대화가 계속 오고 갑니다. 손 변호사님. 네. 저렇게 보면 혹시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까요 혹시?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20대잖아요. 네. 20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속임수의 어떤 경험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게 학교가 나옵니다. 그렇지. 학교 나오는데 네. 실제로 본인이 졸업한 학교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하니까 네.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단 반은 넘어가겠군요. 반은 넘어가.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정말 모르는 네. 사람이면 학교도 모를 텐데 아하. 학교를 뭐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네. 그럼 내가 정말 실제로 과거의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깜빡한 거 아닌가 그러면 네. 오히려 내가 기억 못하는 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혹시 최명기 원장님 앞서 홍순변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이 과정에서 이 남성에 대해 피해 남성이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고 했는데 3급이래요. 그럼 네. 혹시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지능은 평균으로 상대적인데요. 네. 지능이 100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의 지능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적장애 상급은 지능이 이제 70에서부터 50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됐는데 뭐 20살 성인인데 네. 20대 성인인데 지적장애 상급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의 네. 판단력이나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만약에 이 피해자도 이 가해자가 자기가 누군데라고 밝히고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낯선 여성의 목소리로 오다가 보니까 방심하게 된 거고 사실은 이 피해자가 아닌 어떤 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카톡을 보고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아이고. 그런데 만약에 네. 이 피해자가 만약에 정상적인 지능을 가졌다 그러면은 네. 아마 좀 더 많은 거를 물어봤겠죠.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뭔데 이제 많은 걸 그러니까요. 물어봤겠죠. 뭔가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네. 계속 꼬치꼬치 물어봐서 진짜로 나와 알았던 여성인지 그렇게 물어봤을 텐데 일단 거기서 이 과정을 좀 놓쳤던 것 같은데 홍수민 아나운서
이렇게 몹쓸 후배들 이 피해 남성에게 접근을 해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일단 이 남성들이 이제 피해 남성에게 접근을 해서 네. 돈을 이제 갖고 있던 돈을 다 가져갑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통장까지 가져가요. 아이고. 게다가 핸드폰까지 가져갑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이 일당들이 돈을 다 쓰고 났는지 네. 이제 이 피해 남성에게 대출까지 아하. 강요를 했었는데 네. 그 전에 이 일당이 경찰에 체포가 아하. 된 겁니다. 여자인 척 접근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약속 장소 가봤더니 문신한 건장한 남성 2명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옛 고향 후배랍니다. 그 2명이요. 이 피해 남성에게 통장에 있던 600만 원 갈취 그리고 100만 원 정도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 정도의 휴대폰도 빼앗았대요. 이 빼앗은 돈으로 갈취한 돈으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역 부근에서 돈을 인출하고 600만 원. 네. 네, 그 부근에서 휴대폰도 판매하고 네. 처분하고 그다음에 바로 대구로 내려가서 대구에서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신발도 사고 다 샀더라고요. 보니까 의자들이. 네. 그 돈 소비하고 부산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부산 그 광안리 해운대 이쪽 돌아다니면서 유흥을 즐긴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가족들이 찾는다는 걸 알고 네. 안심시키는 전화를 했었어요. 중간에. 어떻게요? 친구들과 잘 있다라는 전화해라. 네. 그래서 중간에 전화가 저희가 수사 중에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피해자가. 참 김복진 의원님 예. 결국은 예상했습니다만 이렇게 갈취해서 이 나쁜 짓으로 빼앗은 돈 다 유흥비로 탕진했대요. 그렇죠. 뭐 네. 여기저기 뭐 부산 뭐 이런 데로 등등 돌아다니면서 유흥비로 다 쓴 거고요. 네. 이제 이 그 남자는 자기 후배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금품을 600만 원 뭐 그다음에 휴대폰 개통해서까지 뺏기고 네. 끌려댕긴 이유는 뭐냐면요. 네. 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고 가해자가 중학생이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그 어떤 저 지적장애에 관련돼 가지고 후배인 중학생한테 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피해를 당했던 거예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주눅이 들어있고 심리적으로 제압이 돼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학교, 예. 고등학교 관계 때부터도 이미 그 후배한테, 후배한테 예. 피해를 당했을 것이다. 예, 그 이미 그 심리적인 그 어떤 그 제압을 당한 상태였고 졸업한 이후에 안 만났던 건데 안 만나줄까봐 여자를 사칭해서 만났고 딱 나가는 순간 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제대로 또 임자를 만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동안 모아뒀던 돈 600만 원도 뺏기고 휴대폰까지 강제 개통을 당한 건데 이제 18일 날 실종 상태에서 휴대폰 가족들하고 연락도 전혀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연락도 안 됐는데 또 희한한 거는 돈은 인출되고 있거든요. 이 피해 남성 그 통장으로부터.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수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네. 예.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후배들이라는 사람 정말 죄질 나쁜 게 중간에 이 피해 남성이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평소에 걱정했겠어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며칠 안 들어오니까 걱정됐는데 이 남성이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가해자들이 이 피해 남성을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뺐습니다. 네. 돈을 이제 펑펑 쓰기 시작을 하는데 네. 언제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아마 이 남성을 찾고 있을 거라 이거를 미리 생각했겠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남성의 가족에게까지 전화를 걸게 합니다. 전화를 걸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잘 있다고 나 연락을 잘 해서 있다.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네. 또다시 범행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휴대폰은 지금 사용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네. 인출은 돈은 빼가는데 전화해가지고 나 잘 있다 하니까 이건 더더군다나 이 남성이 어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네.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이상하다 판단을 해가지고 네. 돈이 인출된 지점 그 ATM기라든지 이런 쪽을 CCTV를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가서 봤더니 이 피해 남성의 표정 자체가 이미 바짝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렇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그 CCTV 장문 옆에 남자가 둘이 있는데 아하. 그 중에 한 사람이 특징점이 있었어요. 문신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크로즈업 해가지고 아하. 그 학교, 네. 그 학교 다니던 사람들을 탐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남자를 보여줬더니 한 사람이 저거 내 친구 맞다. 아하. 그리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대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와서 경찰에 조회를 했어요. 네. 조회를 했더니
범죄 경력 조회의 특징점을 기재해 놓거든요. 문신이 딱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중학교 때부터 괴롭히던 그놈이구나, 그 남자구나, 이거를 경찰이 파악한 겁니다. 경찰이 정말 기지를 발휘했다 이런 생각도 그렇게. 드는데요. 이 부모님 입장에서 피해 남성의 부모님 입장에서도 정말 석연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휴대폰도 정지 상태인데 계속 피해 남성의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가고 그 아마 이 아들이 직접당하니까 부모님한테 그 통장에서 돈이 나가거나 하면 문자가 오게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에 그 통장 정지를 시켰는데 해지시키려고 한다고 연락이 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실종자. 그래서 그 부친이 바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쪽 그 지구대 경찰서에다가 공조 요청했어요. 지금 실종자 거기 있으니까 빨리 좀 가서 확인해 달라 했더니 바로 가서 실종자를 발견한 거죠. 그 추가로 또 범행을 또 계획 중이었다고 하던데. 지금 그 둘은 실종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이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작업 대출 이것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김복준 의원님,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작업 대출이 뭐예요? 아마 어느 일자리에다가 사람 데려다 주고 네. 선불금 받아갖고 빠지는 경우는 많을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이 남성은 그 어떻게 보면 그 대출받은 금액 때문에 고스란히 거기에 엉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작업 대출까지 이 남성에게 시키려고 했답니다. 꽤 오랫동안 최명규 원장님, 이 남성들 피해 남성은요 가해자들한테 오랫동안 끌려다녔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까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폭력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잡히기는 오늘 이런 상황에 몰렸지만 이전에 그거에서 이제 조건 학습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아마 끝없이 협박했을 거예요. 네. 너 내 말 안 들으게 되면 실제로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작업 대출을 갖다 한 건 결국 사람을 팔아넘긴다는 거잖아요. 팔아넘긴다는 너 뭐 팔아넘길 거야, 너 뭐 네. 죽일 거야, 그래서 협박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일정 부분은 또 본인들이 당근도 내밀었을 거예요. 오늘은 네. 뭐 같이 가서 쓰자. 뭐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네. 그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너 지금 부모님이 이거 알게 되면 너 야단 맞아서 집에서 쫓겨난다. 뭐 이런 식의 정신이 없게끔 가진 말을 갖다 전부 다 뒤집어서 네. 세뇌, 협박, 당근 네. 다 섞다가 보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손 변호사님, 네. 이 가해 남성들 고작 나이가요 21살이랍니다. 죄질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처벌할 수 있고 혹시 이 피해 남성이 당한 금전적이든 어떤 정신적이든 이거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일단 배상 받을 수는 있죠. 네. 근데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이 현실은 좀 다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일단 이 두 명이 그 600만 원을 탕진했다고 하죠. 돈을 다 썼군요. 네, 써버렸고요. 아. 또 돈을 다 썼다 하더라도 다른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건데, 네. 뭐 배상하면 되는 건데, 사실 돈이 없다,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하. 돈이 생기면 그걸 네. 받아올 수 있어도. 그리고 또 하나가 보통 이런 경우에 돈을 다 탕진했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이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여러 차례 그런 범죄를 한 것을 볼 때, 가족들이 그렇게 끝까지 챙겨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세상에, 예. 또 하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피해가 네.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량도 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네. 형사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돈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버틸 경우에는 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네. 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돈을 받지는 못할 아이고, 우려도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 가해 남성들은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그 속임수를 써서 뭐 불러내고 이런 걸 해서 뭐 사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금전을 강취한 것을 볼 때는 강도입니다. 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돈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네. 강도죄가 될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강도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약취를 하고 유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될 것이고 또 일단 경찰은 지금 강도가 아닌 공갈로 구속했다고 하는데요. 네. 강도와 공갈의 차이는 어느 폭행 협박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경찰이 적용한 것은 그 공갈이라 하더라도 네. 수사 결과 이게 공갈 정도로 그치지 않고 강도로 볼 수 있다. 네. 폭행 협박이라고 한다면은 적용되는 법조는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이 가해 남성들 정말 죄값을 달게 받고 뉘우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남성요, 혹시 이번 일로 앞으로 대인 관계에서 더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